방역당국이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하루 확진자가 288명인데 이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하루 확진자는 낮 12시 기준 53명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외에도 카페, 분식집, 유흥업소, 어린이집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확진자들이 어디서 전염됐는지 찾는 게 이 추가 확산 방지에 중요한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최근 2주간 220명,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습니다. 어디서 언제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 되면서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먼저 조영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분식점 앞에 영업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지난 16일 첫 확진자가 나온 이 분식집에선 오늘까지 모두 14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첫 확진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가 2차 감염됐고 가족의 지인에 이어 그 딸까지 4차 감염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첫 확진자가 나온 서울 마포구의 이 콜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면서 오늘까지 모두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사례 모두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방역당국도 이른바 깜깜이 전파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매일 미분류와 깜깜이 전파의 규모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악의 상황, 즉 수도권에서는 대유행을 대비해야 하고 종교 행사나 집회 같은 대규모 감염을 넘어서 이제는 일상 깊숙이 파고들어 식당과 어린이집, 카페 등 시민들과 아주 가까운 공간에서 확진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민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뭉치는 곳을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있으면은 언젠가 좀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엄청 불안하죠. 내 손자도 유치원 못 가게 하고 있어요. 내가 조심한다 해가지고 안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다고.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이런 깜깜이 감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곳곳에서 폐쇄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광안리 등 부산 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오늘 밤 12시부터 폐쇄되고 이 서울에서는 방송사 SBS 상암 사옥도 확진자 발생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내일부터 지역 내 7개 해수욕장을 모두 닫기로 했습니다. 8월 3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었던 시역 내 7개 해수욕장을 8월 21일 0시부로 조기 폐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급증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에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부산 지역 내 해수욕장은 물론 PC방, 뷔페 등 고위험 시설의 운영이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1일까지로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도 오늘 전면 폐쇄됐습니다. SBS 측은 이 건물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가 코로나19 확진자로 확인돼 사옥 전체를 즉각 폐쇄한 겁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직원들은 격리 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 해당 건물은 방역 작업을 위해 내일까지 폐쇄하고 모레부터 다시 문을 연다고 SBS 측은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최대 입시생 확진자 18명이 나온 성북구 최대 입시 전문 학원에서 추가 확진자 1명이 또 발생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들은 성북구 주변 종로구와 강북구 등 각각 다른 11개 고등학교 학생들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큽니다. 성북구 확진자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어서 애들 보고 다 검사를 받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서울시 교육청은 확진자 발생 학교들에 대해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학교니까 원격 수업 전환하는 거죠. 해당 학교 확진자가 나오면 역학조사도 해야 하고 하니까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이 방송국과 입시학원 등 특정할 수 없는 곳들에서 우후죽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전국으로 퍼지는 깜깜이 감염이 걱정되지만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만나도 이것만 있으면 감염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이 마스크인데요. 파주 스타벅스 카페에서 오늘도 확진자 3명이 추가돼 최소 58명이 감염됐는데 그중 매장 직원은 1명도 없었습니다.
황금 비결은 역시 마스크였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파주 스타벅스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3명 더 늘어 오늘까지 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중 직접 카페를 방문했다 감염된 사람이 모두 25명인데 2층 매장에 앉아서 커피를 마셨거나 2층 화장실을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반면 1층에만 머무른 손님과 직원 중에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2층에서만 확진자가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방역당국은 밀폐, 밀접, 밀집이라는 코로나19 확산 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에어컨이 가동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총 5대의 천장형 에어컨이 가동 중이었는데 내부 공기를 빨아들여 냉각한 바람을 타고 확진자의 비말이 더 멀리 퍼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 창문이 통유리로 돼 있는 탓에 환기도 제때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2층에는 천장형 에어컨이 5대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집회 환자는 2시간 반 정도 앉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밀접한 3밀의 장소에서 결국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한편 마스크를 쓰고 위생장갑을 낀 매장 직원 중에서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폐된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지키면 감염 확률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방역당국은 음료는 되도록 테이크아웃하고 실내에서 음료를 마셔야 할 경우 장시간 머물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는 5일입니다. 이 광화문 집회가 지난 15일이었으니까 이곳에서 감염이 됐다면 5일 지난 오늘부터 이 증세가 나타나겠죠. 실제로 집회 참석자 중 확진자가 6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18명은 사랑제일교회에도 간 적이 없는 깜깜이 환자입니다. 전국 지자체가 초비상인데 서울시는 아예 10명 이상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광화문 집회가 전국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참가가 확인된 확진자는 모두 60명. 이 가운데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휴대전화 추적으로 확인된 사람이 9명이었습니다. 우려스러운 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확진자 18명. 모두 사랑제일교회와 무관한 데다가 절반은 경북과 부산 등 비수도권에 흩어져 있습니다. 집회가 끝난 뒤 각자 거주지로 돌아가 추가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확진자 비중은 0.7%. 집회 주최 측 주장대로 5만 명이 모였다고 가정할 경우 350명이 감염됐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광화문 광장에 모인 각지의 전세버스 승객 명단과 휴대전화 기록을 추적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지금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십시오. 주변에 건강이 약한 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광화문 집회에 투입된 경찰관 4명도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집회 참가자에서 경찰로 감염이 번지는 상황. 대유행 조짐에 서울시는 오늘 자정부터 열흘 동안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강력한 방역 조치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이 방역당국을 계속 애먹이고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못 믿겠다며 확진자가 도주하기도 하고 검사를 하러 나온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리기도 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여성 김모 씨. 병원으로 옮겨지기 전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습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유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여성은 다시 검사를 받겠다며 이곳 환자 분류소에서 대기를 하던 중 경찰에 발각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난동도 부렸습니다. 여성은 사랑제일교회 교인으로 발열 증세도 있었지만 문진표를 거짓으로 작성했습니다. 잡은 적 없고 방문한 적 없고 그런 적도 없고 나는 보고 갈 것 같으면 내가 택시고에까지 왜 왔냐 소리 지르고. 지난 17일 경기 포천시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인 50대 부부가 코로나19 검사를 위해 찾아온 보건소 직원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왜 자기는 아무런 그런 증상이 없는데 검사를 받아야 되는지 껴안고 타치하면서 너네도 검사 받아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부부는 둘 다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은 집회 참석자 명단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상남도는 명단 제출을 거부한 단체 인솔자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집회 인솔 책임자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법적 절차에 돌입합니다. 전라북도와 부산시도 참가자들이 상경에 이용한 관광버스 업체 등에 명단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명단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찰에 GPS 위치 정보 등을 요청해 당시 집회에 참석한 시도민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도 53명이 늘어났습니다. 사랑제일교회발 전파력이 얼마나 센지는 양성률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요즘 100명을 검사하면 평균 2명 정도가 양성 판정이 나오는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들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교회 측은 확진자가 늘어나는 건 이 정부의 표적 검사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일부 언론에 낸 입장문입니다. 교회 측은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 참가 단체를 중심으로 검사를 강요해 확진자 수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사 대상이 늘어난 만큼 확진자 수도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확진자 숫자가 아닌 확진자 비율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독교 단체와 교인들을 향해서는 방역을 빌미로 교회에 재갈을 물리는 행태에 맞서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교회 측이 제기한 표적검사 의혹을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그동안 사랑제일교회가 보여온 방역 불감증 행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실내 예배당은 2층까지 빼곡히 찾고 교회 밖 천막 안에서는 다닥다닥 붙어 앉아 찬송가를 부릅니다. 마이크를 든 정광훈 목사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설교를 합니다. 지난 9일 예배에서는 광화문 집회 참여도 독려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8월 15일 우리는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전 국민이 다 한자리에 모여야 됩니다. 교인이 전국 단위로 분포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의 특성상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수도권에서는 이제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불안한 상황인데 확진자가 늘다 보니 진단 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점도 생기실 겁니다. 오늘도 이상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진자를 보면 광화문 집회와는 별개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좀 준 것 같아요. 이제 줄어든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오늘 12시를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한 확진자는 53명 늘었습니다. 네. 전날에 비하면 절반 이상 확 줄었고요. 그간의 추세를 비추어 봐도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명단 확보가 안 되는 사람이 700명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찾지 못한 사람들이 어디선가 깜깜이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정부가 확보한 명단 가운데 3,200여 명에 대한 검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네. 하지만 700여 명은 연락처가 잘못됐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 명단조차 확보가 안 된 경우인데요. 현재 사랑제일교회 교인 또 방문자들의 양성률이 19%로 5명 중 1명꼴로 확진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양성률을 대입해보면 133명 정도가 지역사회 어딘가에서 2차 이상 N차 전파를 일으킬 수도 있는 위중한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사랑제일교회 신도라고 하면 무조건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가짜 뉴스도 퍼졌는데 이런 조작이 실제로 가능한가요? 방역당국은 진단검사가 인위적으로 조작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네. 실제로 선별진료소에 가보면 문진을 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를 하는 의료진이 각각 달라서 검사자가 사랑제일교회 관련자인지 아닌지 공유되지 않습니다. 또 검사 키트를 검사자 본인이 받아서 들고 가서
검체 채취를 한 뒤에 자신의 손으로 밀봉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이 과정에서 조작될 여지는 거의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워낙 화제가 되니까 오늘 교회 측에서 이런 입장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신문에 광고를 냈는데 정부가 검사 대상을 마구 확대해서 그래서 확진자가 늘어났고 일반 국민까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로 발표한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최근 검사를 받는 사람이 많아진 것은 맞나요?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전원에 대해서 일괄 검사를 하고 또 접촉자를 격리해 왔습니다. 검사 건수를 보면은요, 현재 검사 진행 중인 건수가 3만여 건으로 나오는데요. 신천지 때도 이태원 클럽 때도 검사 건수 자체는 많았습니다. 또 종교와 무관했던 이태원 클럽 때를 살펴봐도 이날 확진자가 30명 안팎 나올 때거든요. 이때도 2만 명 이상이었으니까 지금 특별히 많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나오면 고통스럽더라도 집단 검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네요. 요즘 SNS에서 자꾸 거리두기 3단계로 올라간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나요?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야 하고요. 일주일 동안 하루 사이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200명에서 400명 이런 식으로 2배씩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2번 이상 나타나야 합니다. 그만큼 대규모 환자 발생이 급격히 늘 경우에 전환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최근 2주간 평균 확진자가 131명으로 첫 번째 기준만 충족한 상태여서 3단계 격상으로 전환될 만한 상황은 아닌데요. 3단계 전환 시에 10명 이상 모일 수 없고 또 모든 학교, 유치원이 휴원해야 하는 만큼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모든 요건이 충족된 상황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상현 기자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